건강하고 행복한 소씨의 오늘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두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오늘 난리가 나버렸죠. 네, 제가 이미 예고를 드렸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이번 주 토요일 마이 리틀 히어로가 방영되기 전까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둘 리 없다. 매일매일 포스터건 또 다른 새로운 소식들이건 영상이건 쏟아질 거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해드렸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과연 어떤 일일까요? 바로 한번 내용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오늘 임영웅님에 대한 기사 중에서 자, 이렇게 난리가 난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떠세요? 임영웅님의 요번 마이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 오늘 공개가 됐죠? 여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네. 유튜버 중에서 또 제가 최초로 분석한 내용들이 있을 텐데 아마 다른 채널들에도 많이 올라올 거예요. 제 영상을 참고하고 있다라는 걸 저는 많이 느껴지는 증거들이 있어서 어쨌건 뭐 임영웅님의 좋은 이야기 번진다면 저야 뭐 너무나 좋은 일이기 때문에 바로 한번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공유 차원이에요. 이 정도면. 자, 보면은 임영웅님이 LA 여행을 위한 과외를 시작했다. 자, 바로 이 영상이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연희동의 한 카페에 등장을 하는데 사실 임영웅님이 등장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면 어떠세요? 입김이 막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추운 날씨 때 촬영된 영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LA 콘서트 발표가 났던 게 작년 연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발표가 났기 때문에 아마 이때쯤부터 또는 올 연초부터 임영웅님이 이 LA 콘서트 준비를 위해서 아마 영어 과외를 받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야, 근데 이 내용까지 마이 리틀 히어로에 다 담겨 있다는 걸 보면 이 마이 리틀 히어로가 LA 콘서트 때 이후로 기획된 것이 아니라 이미 임영웅님의 전국 투어 콘서트가 딱 끝나는 시기, 우리가 작년 연말에 앵콜 콘서트를 했잖아요. 그 앵콜 콘서트 때 아시다시피 LA 콘서트의 예고가 쫙 됐습니다. 이미 그때쯤부터 기획되어 있었던 것이 바로 마이 리틀 히어로구나. 이게 너무 소름 돋는다라는 거죠. 자, 나아가서는 굉장히 추웠던 날씨 속에 임영웅님이 이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을 찍었는데 왜 제가 다시 앞으로 돌아갔냐? 여기 어딘지 굉장히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도쏘씨가 싹 정리를 해서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자, 이 연희동 카페 어딜까요? 아무리 검색을 해도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카페 이름도 적혀져 있지 않죠? 저번 인스타그램에 올라왔던 임영웅님의 카페는 사실 뭐 거기에 이름이라도 적혀 있었습니다. 많은 유튜버들이 또 제가 다룬 그 내용처럼 똑같이 임영웅님의 사진 속에 있는 카페 이름을 보고 유추를 하더라고요. 자, 근데 이번 영상만큼은 제가 자부할 수 있는 게 소씨가 연희동 일대를 다 뒤졌습니다. 연희동 일대를 다 뒤졌어요. 근데 어느 지역을 뒤졌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연희동 일대를 다 뒤져서 찾아낸 이 카페의 주소는 어디냐? 바로 컴바인스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컴바인스. 주소가 어디냐? 서대문에 위치해 있고요. 홍제동에 있습니다. 홍제동 356-72번지에 위치한 카페입니다. 그래서 이 카페에 실제로 들어가서 보면요. 내부가 어떤 식으로 꾸며져 있느냐? 자, 이런 식으로 시멘트로 이루어진 이 건물 외벽의 느낌처럼 내부도 이렇게 아늑하면서도 뭔가 좀 감성 짙은 느낌의 인테리어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 리뷰 현장을 쭉 한번 좀 살펴보면 이런 형태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카페도 있고 이거를 네이버 카페 이미지로 검색을 해보면 자, 이런 식으로 내부가 꾸며져 있습니다. 자, 임영웅님의 이번 영상에서도 보면은 뭔가 이국적인 느낌도 나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마련이 되어 있었단 말이죠. 임영웅님이 연희동 카페에 딱 들어가고 나서 보면은 이 타일러 씨를 만나는데 이 내부가 굉장히 깔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딱 봐도 임영웅님이 촬영을 한다라는 사실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아마 깔끔하게 이 매장 내부가 정리가 됐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이 컴바인스라는 카페에 들어가 보면 굉장히 내부가 좀 디테일할 정도로 많이 꾸며져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좀 복잡하면서도 시멘트의 느낌도 살리면서도 좀 집 같은 느낌이 나면서도 카페 같으면서도 실제로 방문한 분들의 사진을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아늑하게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 컴바인스라는 카페 모르긴 몰라도 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방문하는 카페가 되지 않을까. 소씨도 조만간 여기를 방문해 보려고 굉장히 고민 중입니다. 저번에 인스타그램에 올라왔었던 임영웅님의 카페도 제가 사실 가보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한번 제가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 컴바인스라는 카페에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촬영을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 컴바인스라는 카페 외부에서 보면 이렇게 위치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주소는 말씀드렸죠?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자, 컴바인스 카페 주소가 어떻게 되냐? 바로 서대문구, 정확하게는 연희동이 아니라 홍제동입니다. 근데 왜 임영웅님 유튜브에는 연희동으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는 홍제동 356-72번지에 위치한 카페다. 그래서 딱 여기 진입로를 보면 차량 이동이 쉬워 보이진 않습니다. 네. 차량 이동이 쉬워 보이진 않지만 가까이 가보면 자, 어떠세요? 임영웅님 유튜브 채널에 올라왔었던 그 구도가 딱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임영웅님이 이렇게 돌아서 이쪽 안쪽으로 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이쪽으로. 이 문 보이시죠? 임영웅님이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이 문으로 들어갔다. 그래서 외부에서 보면 여기 컴바인스라고 이렇게 써 있는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임영웅님이 위치를 했다. 정확하게는 송죽길 26 이렇게 검색을 해서 찾아오셔도 이 옆 건물이 지금 이 카페 옆에 있는 건물이 송죽길 26이라는 주소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소를 보고 찾아오셔도 임영웅님이 촬영한 이 컴바인스라는 카페를 충분히 찾아오실 수 있다. 보니까 옆에 이렇게 주택들도 있고 해가지고 좀 조용한 연희동 골목에 위치한 카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됐건 여기에 이렇게 임영웅님이 촬영을 했었다. 이 유튜버 중에 소씨가 최초로 뉴스 어디에도 나오지 않았던 이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임영웅님이 만난 사람이 바로 타일러 씨죠. 뭐 타일러 씨는 아시다시피 워낙 유명한 이 방송인입니다.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특히 타일러 씨가 놀라운 거는 IQ가 굉장히 높아요. IQ가 뭐 제가 알기로는 거의 150 이상, 전 세계의 천재들만이 입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멘사의 IQ 테스트지에서 굉장히 높은 IQ를 가졌다라고 알려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천재로 알려져 있는 편이죠. 그래서 한국말도 너무 잘하고 뭐 미국 영어도 당연히 잘하고. 근데 어찌됐건 이 타일러 씨가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이 활약을 하고 있는데 뭐 이런 밑에 보면은 강의도 할 정도로 그리고 타일러의 퀴즈쇼가 있을 정도로 굉장히 좀 똑똑한 그런 방송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고학력자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마 임영웅님의 이 LA 콘서트를 앞서서 영어를 알려주기 위해 방문했던 게 아닐까. 임영웅님 이제 좀 굉장히 이 동공지진이 나는 표정을 보이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한국인이라고 한다면 어떻습니까? 이 영어 울렁증이 있잖아요. 이 영어 울렁증이 있다 보니까 좀 더 그런 말들이 이런 반응들이 나오게 되는 게 아닐까.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귀여운 모습이 또 굉장히 지금 많은 어린 팬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쭉 넘기다 보면은 이렇게 임영웅님이 이거 우리 마이리틀 히어로 티저 영상이 공개됐을 때도 임영웅님이 이렇게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보니까 지금 방송 전반에 걸쳐져서 임영웅님이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나와서 나레이션처럼 이 전체적인 예능 방송 프로그램의 사회자처럼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별도의 어떠한 MC 진행자라던가 나레이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임영웅님의 단독 예능 방송인 만큼 임영웅님이
상황 설명도 하고 임영웅님이 이 예능방송 프로그램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놀라운 점은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 게스트가 있을까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았거든요. 뭐 어디에서는 탑6 멤버들이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뜬금없이, 정말 뜬금없죠? 타일러 씨가 등장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왜 가능하냐면 이 타일러 씨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많은 예능 방송 프로그램에서 활약을 했던 방송인이잖아요. 근데 이 마이리틀 히어로가 임영웅님의 이 다큐멘터리였던 임영웅 101과는 또 다르게 KBS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KBS에서 굉장히 시청률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누가 봐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면서 시청률 확보를 위한 경쟁에 발을 내밀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런 유명 방송인들 섭외 안 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조심스럽게 하나 또 예측을 해보면 아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에는요, 타일러 씨를 비롯해서 여러 명의 이 출연자가 등장할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왜냐면 이거는 임영웅님의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KBS에서 직접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아마 또 다른 이런 사람이 나와? 이렇게 유명한 사람이 나온다고?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사람들이 등장할 가능성이 어떻겠습니까? 상당히 높지 않나. 네, 상당히 높지 않나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어찌됐건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지금 너무너무나 크게 이슈가 되고 있고 어린 팬들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임영웅님의 키가 워낙 크지 않습니까? 임영웅님의 키가 워낙 크다 보니까 사실 이 182m가 되는 이 키 실제로 만났을 때 올려다보게 되면 저런 느낌이겠구나. 아, 이런 느낌으로 우리가 임영웅님을 실제로 보겠구나. 그러니까 우리 수호천사님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면 됩니다. 임영웅님 바로 옆에 딱 서면 요런 느낌인 거예요. 이렇게 임영웅님이 내려다볼 수밖에 없는 그만큼 가치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인간 햇살이다라는 이야기가 쏟아집니다. 왜냐면 참 특이해요. 구도를 일부러 잡으려고 해도 쉽지 않은데 임영웅님이 딱 지나갈 때 이렇게 또 머리 위에서 햇살이 촥 비치는 정말 인간 햇살 그 자체구나. 전 이게 너무나 좀 놀라운 것 같습니다. 사실 임영웅님의 이런 스타성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저번에 다른 임영웅님 시축 행사 때도 그렇고 요번 마이리틀 히어로의 선공개 영상에서도 그렇고 아니 어떻게 햇살을 저렇게 머금고 다니죠? 그래서 어린 팬들은 인간 햇살 그 자체다 라는 말이 쏟아지고 있고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 너무 설레인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남자인 저도 설레이는데 여성분들은 오죽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씨도 이렇게 큰 키로 태어났다면 너무나 좋았을 텐데 제가 딱 요런 높이로 임영웅님을 볼 것 같아요. 어찌됐건 그래서 우리 소천사님들의 마음을 제가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 그리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마이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 얼마나 KBS에서 대대적으로 밀고 있느냐. 구독자 189만 명, 200만 명에 육박하는 구독자를 보유한 KBS 한국방송 유튜브 채널에 보이십니까?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이 또 이렇게 공식 유튜브 채널에 메인 홈에 장식이 되고 있어요. KBS 메인을 장식해버리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리틀 히어로다. 이게 한눈에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가 워낙 막강하다 보니까 이 유튜브 채널만이 아닙니다. 이번에는 KBS에서 운영하는 또 다른 채널. 이거는 구독자가 심지어 514만 명이에요. 예능 프로그램만 모아놓은 KBS 엔터테인 채널인데 여기에도 어김없습니다. 보이시죠?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영상이 탁 업로드가 되어 있다. 그러니까 다양한 곳에서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 선공개 영상을 막 업로드를 하면서 어떤 얘기입니까? 그만큼 아티스트 임영웅이란 가수의 이번 마이 리틀 히어로가
KBS라는 큰 공중파 방송 프로그램의 입장에서도 어떻습니까? 굉장한 거구나. 굉장히 큰 기대를 가지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KBS 한국방송 공식 트위터 채널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가 어김없이 메인을 장식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임영웅님을 바라보는 KBS의 본심이라는 게 아마 한눈에 들어오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 토요일이 얼마나 KBS를 비롯하여 다른 지상파 3사 방송사 그리고 종편 방송사들에게 큰 이슈가 되는 긴장 상황인지 느낌이 팍팍팍 오시지 않습니까? 저만 해도 그 느낌이 팍팍팍 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방송 관계자분들 그리고 소시의 지인인 이 방송계에 있는 친구에게도 들었을 때 지금 임영웅님의 마이 리틀 히어로만 보고 있대요. 과연 저 방송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의 파급력을 가져올 거냐 다양하게 예측했다라는 얘기가 있지만 제가 그 내용은 나중에 전달해 드리도록 하고 어찌됐건 지금 임영웅님의 이 마이 리틀 히어로 방송 프로그램이 방영되기만을 오히려 다른 방송사에서도 목이 빠져라 기다리고 있다. 이게 참 놀라운 대목이 아닐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 소씨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죠? 바로 이 월간조선이라는 방송 이 뉴스룸 매거진에서 이렇게 6월호로 임영웅님의 특집편이 담긴 잡지가 발간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온라인상에 임영웅님의 취재본을 그냥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하나씩 한번 조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팬카페 회원 20만 명이 자랑하는 국민 가수 임영웅 팬덤의 현장을 찾아서 영웅이의 노래를 듣고 삶의 기쁨을 찾았다. 자, 무슨 내용인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기사를 작성한 기자분의 이야기예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백하자면 임영웅에 대해 잘 몰랐다. 미스터트롯 방송을 한 번씩 보긴 했지만 경연이 끝나자 서서히 기억의 저편으로 사라졌기 때문이다. 미스트롯 끝나고서는 콘서트도 보곤 했는데 미스터트롯 방영 직후엔 코로나가 한창이라 공연도 보기 힘들었다. 미스터트롯을 통해 세상에 알려진 가수들이 워낙 인기가 있다라는 건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그냥 그 정도였다. 세상 사람들 거기가 다 기자 같은 줄 알았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지난 4월 임영웅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긴 스타브랜드 평판에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아이돌 방탄소년단 블랙핑크를 모두 제쳤다. 임영웅 팬카페 영웅시대는 회원수 20만 명을 바라보고 있다. 임영웅 유튜브 채널 구독자 수는 150만 명을 넘겼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30 초반이 된 임영웅은 대체 어떤 존재인가? 웅지순례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임영웅 팬들 사이에 웅지순례라는 용어가 있다. 임영웅과 관련된 곳을 성지순례하듯 찾아다닌다는 뜻이다. 웅지순례 1번지는 바로 경기도 포천시다. 포천은 임영웅의 고향이다. 실제로는 경기도 연천군에서 태어났지만 어릴 때 포천시로 이사와서 쭉 성장했다. 알려진 대로 부친을 사고로 잃은 뒤 모친이 미용실을 운영하며 생계를 꾸렸다. 임영웅은 포천시 홍보대사를 하며 포천의 아들로 불리기도 한다. 웅지순례 첫 번째 코스로 포천을 가보기로 했다. 자, 그래서 포천을 방문했던 모습이 딱 나옵니다. 임영웅님이 아르바이트를 했었던 바로 8데이 치킨, 8열 키친 이렇게 표현해야 되겠죠? 8데이스 키친이기보다는 8열 키친. 식당이 있으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던 건물 1층에 임영웅 사진이 붙어 있었다. 임영웅이 포천 거주 시절 아르바이트를 했던 곳이다. 여기와 대진대학교 안에 있는 편의점에서 일을 했다. 식당 안에도 온통 임영웅 사진 천지다. 입구 쪽에 테이블 하나는 통째로 임영웅 액자 전시대로 쓰고 있었다. 식당 안쪽엔 실물 크기의 입간판도 서 있었다.
벽에 걸린 대형 TV에선 임영웅 콘서트 장면이 흐르고 있었다. 지난해 고척돔에서 열린 공연이다. 화장실로 향하는 벽에는 웬 대형 아기 사진도 붙어있다. 임영웅의 돌 사진이란다. 원래는 화장실 내부에도 사진이 붙어있었는데 팬들이 임영웅이 보고 있는 것 같아 일이나 제대로 보겠나 라고 해서 뗐다고 한다. 잘 뗐네요. 11년 전부터 영업해온 이 식당은 2020년 임영웅의 운명과 함께 전환점을 맞이했다. 지방에서 관광버스를 대절해 찾는 명소가 되었다. 명준식 사장은 손님 10명 중에 8명이 임영웅 팬이다 라고 말했다. 영웅이가 여기서 아르바이트를 대여섯 달 정도 했는데 일을 안 할 때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친구들이랑 와서 돈가스도 먹고 제 짤들과도 친했어요. 작은 딸하고 동갑이거든요. 큰 딸 결혼할 때는 결혼식 축가도 불러줬어요. 아, 이거 깜짝 놀랄 비하인드가 적혀 있었네요. 결혼식 축가까지 임영웅님이 불러주었었다라는 겁니다. 자, 더불어서 쭉 내려가 보니까 임영웅님의 사진들이 쫙 붙어 있어요. 그리고 미스터트롯 경연 기간에도 파일류의 키친을 찾았다고 하는데요. 결승 직전에 여기 와서 엄마와 삼촌 같이 밥을 먹고 2-3시간 정도 있다가 갔어요. 영웅이 엄마 아는 분들이 사인해달라고 하니까 군말 없이 다 해주더라고. 임영웅 성지라는 식당까지 왔는데 밥을 안 먹어볼 수 없었다. 경양식 돈가스를 먹었는데요. 너무 맛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임영웅님이 좋아하는 메뉴인 치즈 돈가스를 먹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먹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임영웅님의 돌 사진까지 붙어있는 모습. 본 메뉴가 나오기 전에 직접 끓였다라는 수프가 꽤 맛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커피도 맛있고요. 공연 영상이 나오는 텔레비전을 힐끔거리느라 식당에 들어오는 손님들 관찰하느라 정신이 없는 와중에도 맛있게 먹었다고 합니다. 꽤 많은 손님들이 계속 왔다 갔다 했는데 이게 적은 편이었다라고 해요. 이번 달 남은 예약이 아직도 많아요. 여기 칠판에 적혀 있는 걸 보세요. 대구에서 58명, 목포에서 15명, 지금까지 관광버스로 수십 대는 왔다 갔어요. 와서 영웅이 노래 들으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놀다 가세요. 왔던 분이 또 오세요. 부산에 사는 어떤 분은 7번을 오셨어요. 외국에서도 와요. 일본에서도, 미국에서도, 캐나다, 아르헨티나 메모지에 다 적혀 있다라고 합니다. 식당 입구 쪽을 보니까 종이 메모들이 덮여 있는데 이게 다 팬들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임영웅님의 팬들은 아예 포천을 한 바퀴 돌면서 여행을 하고 간다고 해요. 부근의 산정호수와 포천 아트밸리, 2020년에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인증받은 한탄강 세계 지질공원, 백운 계곡, 여행지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장님의 사연이 나와요. 영웅이 노래를 듣고 삶의 기쁨을 찾았다. 쭉 보니까 임영웅을 사랑하는 포천인이라고 이렇게 적어서 포천 시장님의 사인까지 함께 들고서 건행 인사를 하는 사장님의 모습이 나왔는데요. 쭉 보니까 식당은 임영웅 팬들의 사랑방 역할도 했다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임영웅님의 생일 6월 16일 날 행사를 열었다고 해요. 이때 팬들이 모여서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를 했다고 합니다. 올해 생일은 어떻게 할지 아직 모르겠다라고 하는데 팬들이 왜 임영웅을 좋아하냐라고 묻자 영웅이 팬들 중엔 나이 들고 혼자 외롭게 지냈거나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영웅이 덕분에 정말 많이 치료된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삶의 희망을 찾았다고 할까요? 부부가 왔는데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부인이 막 울어요. 부인이 암에 걸려서 삶의 의지를 잃었는데 영웅이 노래를 들으면서 다시 살아야겠다라는 의지가 생겼다는 거죠. 강원도에 영웅이 관련 물품 수집으로 유명한 팬이 있는데 이분도 사연이 있어요. 시어머니, 친정어머니가 동시에 병에 걸려서 병간호를 하다가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니까 너무 허무해서 세상을 뜰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영웅이 노래를 듣고 나서 삶의 기쁨을 찾았다는 겁니다. 이 정도입니다 라고 자랑을 막 사장님이 하시고 우리 영웅이 좀 무대에 올려주세요. 임영웅 때문에 서울로 이사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목포에 사는 분이 식당에 와서 그래요. 고향 사람 중에 남진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이 많지만 노래를 듣고 이렇게 푹 빠진 건 영웅이가 처음이다. 그러면서 영웅이 가까운 곳에서 살면서 보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서울로 이사하겠다라고 하더니 진짜 이사를 했다. 그리고 평소 임영웅님의 성격은 얌전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까불거나 그런 스타일이 전혀 아니에요. 말도 별로 없고 얌전해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외할머니가 애를 많이 썼어요. 포천에서 지역 행사가 열리잖아요. 그러면 외할머니가 주최 측에 쫓아가서 우리 영웅이 좀 무대에 올려주세요 라고 부탁하곤 했다고 합니다. 좀 감격적이죠. 역시 할머니의 사랑이 지금의 임영웅님을 만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외할머니께서 매니저 역할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머님 같은 경우는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임영웅님의 경우 외할머니의 보살핌을 많이 받았다라고 합니다. 까도 미담이 나오는 인생이 된 건 조선 교육이 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영웅이는 앞으로 더 잘 될 것 같아요. 되게 사람들이 남 잘 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누가 잘 되면 친구들이 주변에서 배 아파하면서 예전 이야기를 퍼뜨리는 경우가 많은데 영웅이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학창시절 친구가 얼마 전 결혼했는데 거기에도 왔더라고요. 사전에 온다 안 온다 말도 안 하고 다녀갔더라고. 하객들이랑 사진도 다 찍어줘서 사람들이 참 좋아했대요. 임영웅 미담 중에 기자가 가장 놀라웠던 건 교통사고 인명구조권을 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선 TV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면 어떻게 그 상황에 그런 판단을 할까? 나라면 못할 텐데 대단하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죠. 자, 더불어서 임영웅님과 함께 했던 코리아 식당. 임영웅님이 다쳤을 때 치료해준 사장님이죠.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졌을 때 치료까지 해줬던 사장님의 사연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코리아 식당 역시 성지순례 1번지다라고 말을 해요. 이 당시 때 자전거를 타고 언덕을 내려가다 넘어져서 대굴대굴 굴렀고 온몸이 다쳤는데 약을 사기엔 돈이 없어서 단골 식당 이모님께 연고를 좀 얻을 수 있겠냐라고 했더니 약을 사다 발라주고 치료까지 해주시더라. 과하게 붕대로 칭칭 감아주셨는데 그 당시 때 감동을 받았고 지금까지 친하게 지낸다 라는 이야기를 라디오스타 때 했었죠. 이 당시 때 임영웅님이 합정동 부근에 살고 있었는데 이 이야기가 나오자 사장님께서 나는 다 잊고 있었는데 라디오스타에서 그 얘기를 하길래 너무 깜짝 놀랐다. 8년 전의 일인데 가수가 아니고 우리 집에 밥 먹으러 오는 총각이었다. 포천에서 서울로 건너와 건너편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부터 우리 집에 다녔다. 그 당시 물고기 뮤직 대표님도 예전부터 우리 집에 단골 손님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임영웅님의 무명 시절을 전부 다 지켜본 셈이죠. 그래서 임영웅님의 성장 과정을 봐서 너무 좋았고 너무 정이 들었고 영웅이는 그때나 지금이나 한결같다. 변한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말을 해요. 항상 반듯하고 배려심이 많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혼자 왔는데 두 사람 앉는 자리가 없어서 네 사람 앉는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먹다 보니 세 사람이 한 팀이 손님이 왔다. 그러면 얼른 다른 자리가 있나 보고서 자리를 비켜주거나 합석을 마다 앉는 그런 성격이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판을 보자 임영웅이 청국장을 좋아한다. 치즈 돈가스에 이어 청국장도 먹어봐야 되지 않나 뭐 이런 기사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뜻깊은 내용이 이번 월간조선에 다양하게 취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구매해서 읽어볼 만한 가치가 좀 충분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 해서 제가 절대로 무조건 구매하셔야 된다라고 독려하는 건 아니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네 번째 영상에서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소식 쏟아낼 내용이 지금 너무너무 많습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스밍, 투표 활동 부탁드리면서 바로 연달아 올라갈 임영웅님의 세 번째 영상에서 우리 금방 만나요.